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미라 아나운서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전략센터를 100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출연하셨던 전문가들의 위클리 종목들 중 과연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지난 한 주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거론된 14개 종목 가운데 수익률 3위를 기록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백용수천님, 장교철 위원님의 시젠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8일에 매수하셨는데요. 46,600원에 매수하셨지만 현재 1,400원 정도 오르면서 수익 구간했습니다. 시젠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목표가 5만 원까지 약 2,000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김승익 연구원님의 이스페타시스가 수익률 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지난 11일 3,48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3,675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승익 연구원님이 1년 정도 좋아했다라고 한 이스페타시스. 대형 IT 부품주가 주춤하면서 이 종목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스페타시스의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전망에 위클리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요. 역시 김승희 연구원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네, 현재 5.6%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 1위입니다. 드디어 이분 큰일 내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노련한 배박사님 탓에 빛을 보지 못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드디어 1승을 기록하신 데다가 수익률 1위까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규원 연구원님의 코오롱이 현재 7.3% 수익률을 기록하시면서 전체 전문가들 가운데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코오롱, 일단 지주회사로서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면서 코오롱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에 이날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2,800원 정도 오르면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 8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수익률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종목들의 흐름과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참여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이폰으로 유명한 이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며칠 전 주당 주가가 3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과연 미국의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1번 정답 애플, 2번 바나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각 코스피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어제보단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1903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50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백룡수천님 그리고 제5대 총통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규칙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한 종목씩을 말씀하실 거고요. 매수 가는 오늘 결정이 납니다. 한 달 뒤, 그러니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중장기 배틀이니만큼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백룡수천님께서는 한 달간 수익이 좋을 것이다. 그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선택하셨고요. 고영주 제5대 총통님께서는 대한전선을 고르셨습니다.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명수천님의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이고 어제장보다 거의 한 3%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87,8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5대 총통님의 종목도 볼 차례인데요.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6,640원에 매수가를 결정할 텐데 장 초반에 비해서 주가가 벌써 한 7%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네요. 6,64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두산그룹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메카텍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갖고 있는 지분 6%를 할인율 없이 전량 블록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강세인데요. 왜 두산중공업을 들고 나오셨는지 백룡수천님의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은 그 원자력 플랜트 관련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올해 이미 수주 잔고가 한 18조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또한 내년에도 수주 대박이 예상되고 된다는 점에서 이런 그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다만 그동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오르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역시 계열사 리스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산건설이 두산메카텍과 합병을 결의하면서 유동성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두산엔진이 12월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들의 실적 호전과 또는 안정성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밥캣 리스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계열사 리스크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업에 충실한 그런 상황에서 G20 회의가 될 때 터키와의 원자력 관련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시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달까지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은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에 나서볼 만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오늘 개장 초 플러스 갭 출발을 한 상태에서 그 지속적인 상승을 타고 있고요. 현재는 박스권 고점이었던 9만 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9만 원을 돌파한다면 뭐 10만 원 정도의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 다소 매수를 좀 꺼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리스크가 다 없어졌다는 점에서 원래 그 두산중공업의 기본 그 가치를 본다면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싸다고 보고요. 분할 매수에 나서시는 전략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지라인은 한 8만 5천 원 정도의 지지라인을 설정해보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백론스터님께서는 두산중공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청통님의 종목을 볼 텐데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겁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과 한 달간 겨루게 될 청통님의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다음 주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의 흐름이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선택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대한전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뭐 우수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타 기업, 즉 난광통원이라든가 그 외에 M&A로 너무 많은 식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기업이 휘청거리면서 결국 자금 압박을 받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계속 증자적인 요소가 나타남에 따라 주가는 하염없이 추락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잘 나갈 때 너무 많은 식구를 불러들여도 화근이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게 대한전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대한전선은 거기에 따라서 뭐 그동안 양자로 입적했던 자기 자회사들을 전부 다 이제는 매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열심히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몽골에서도 두 개사의 그 투자 지분을 매각하고 그런 그 자금을 갖추고 다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빚잔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유상증자에 대한 실권율이 21.28% 나왔던 부분이 새로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유상증자가 5천 원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전선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대한전선을 놓고 보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막장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막장이라는 거는 탄광에서 말입니다. 맨 끝에 그 갱도에서 그 석탄을 캐는 그런 막장이라 그러는데요. 이번에 그 칠레에서 그 탄광에 갇혀있던 인부들이 구출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한전선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막장에서 탈출하자. 네, 그동안 갇혀있었던 종목이고요. 과거의 고점이 76,000원의 고점이었습니다. 76,000원 고점이 이게 뭐 7,000원 이하까지 내려왔다면 10배수가 하락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10배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 가치가 완전히 뭐 부도난다 그러면 10배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10배 하락했다면요. 실질적으로 요즘 무슨 철입니까? 예, 최은정 앵커님. 예. 요즘 전어철 아닙니까? 예. 집 나간 며느리로 돌아온다는 게 이 전어입니다. 전어의 구이하면은 이 맛깔스러운 맛과 함께 구수한 맛 때문에 집 나간 며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10배수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0배 하락한 종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얘기는 뭐 할지 모르지만, 막장 종목이니까, 뭐 팔고 뭐 팔아서 사라!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업이 살아난다면, 뭘 팔아서라도 이 종목은 사야 된다! 라는 입장인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는 전일부터 거래가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누굴까요? 바로
매집 세력이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하겠지만 그 차트 안에 숨겨진 내용은 뭐예요? 거래량이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일단은 10배수 하락한 이 대한전선이야말로 막장 종목에서 탈출하기 위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칠레에서 막장에서도 탈출하는 우리 인부들을 봤듯이 이 종목이 이제 막장에서 탈출하기 위한 시초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대한전선을 매수해 놓으면 한 달 뒤에는 좋은 수익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칠레 광부들이 피닉스 불사조를 타고 광도를 탈출했던 것처럼 이 대한전선 역시 바닥을 찍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먼슬리 종목 배틀 어떤 종목인지 살펴봤고요. 두 분의 종목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이화부터 볼 텐데요. 하나육, 하나육님께서 매수를 하셨고 매수하신 가격은 8,630원입니다.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한일이화는 자동차 부품주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까요? 변호사님. 네, 뭐 한일이화는 뭐 탄탄한 그런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좀 환율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환율이 좀 하락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지화를 통해서 현대기아차그룹과 동시에 진출을 하면서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결 기준으로 현재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매출도 탄탄한 그런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역사적 고점 부근의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도어트림이라든가 시트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한 현대기아차 그룹이 성장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동사도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인 9,000원의 돌파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은 60일선인 8,0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가 되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구간에 있는 만큼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보시고요. 현재 구간 8,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 전략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8,000원을 깬 적이 없다는 점에서 깰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일이화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총통님의 종목이 대한전선이었는데 제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못 말씀드려서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6,64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8,000원이고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손오공이 들어와 있는데요. 7333님께서 보내신 종목입니다. 7,200원에 50%를 사셨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지난 7월이었죠. 단기간에 주가가 5,000원에서 8,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때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규모의 저가 신주 인수권이 행사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통님?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오공 하면은요. 사실상 지난 7월 달에 7,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4,000원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냥 한마디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손오공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72 둔갑술로 아주 꼴값을 떨다가 그다음에 옥황상제한테 걸려들어서 결국 돌에 갇히게 버리게 되죠. 이때 삼장법사가 이제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삼장법사가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죠. 안욕따라 샴막 샴버리. 그래서 손오공을 구출해주는 거죠. 즉, 이런 부분에서 이 손오공의 이 종목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단기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50%가 뭡니까? 이거는 제가 남자는 하늘이다.
예, 그 개그맨 박영진으로 제가 잠깐 빙의 좀 하겠습니다. 예, 빙의를 해가지고 손오공의 50%가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반토막난 주식. 이거 아까워. 빨리 버리세요.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고요. 전반적으로 이 BW 물량 신주 인수권까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왜 주가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신주 인수권, 이거 왜 주가가 철대로 올라가느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신주 인수권 가격이 전환되기 전에 가격을 올렸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보다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손오공이 72 둔값을 써봐야 옥황상제한테 걸려들면 돌 속에 갇힙니다. 삼장법사 아니면 구해내지를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가급적 반토막 났다 하더라도 빨리 버리고 도망가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진으로 제가 빙의하면서 50%가 뭡니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투자하면요 반토막 났다 하더라도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먼슬리 종목으로 제가 한 4주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한번 보세요. 지금 몇 프로 나는지 아십니까? 벌써 수익률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러면 종목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여기다가 연연하시다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요. 우리 손오공 이거 말입니다. 꼴값 떠는 종목이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하니까 그 회사 그 주식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네 회사에 악평을 하느냐?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장사를 잘해라. 장사를 잘하라 했는데 사실 손오공 당기 순이익 얼마 났습니까? 마이너스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예요? 악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 털고 나가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50%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염화시중의 미소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예. 손오공에 대한 진단을 받아봤는데요. 일단 재미있게 비유를 해주신 거고요. 물량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번에 한 종목 들어가실 때는 50%의 비중이 아니라 한 10%부터 조금씩 사보고 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절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26,200원이시고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3974님의 종목이고요.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일단 수익이 나셨네요. 예, 일단 뭐 수익이 나셨은 김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M&A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과 또한 경기 회복에 따른 그 조선 물량의 수주 증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한 플랜트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매물권이 없는 구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흐름을 보시면 다소 거래량이 줄면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었던 29,600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한 31,000원 정도 된다면 또다시 눌리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장중 대응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이 추세가 좀 더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3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올려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최근에 29,600원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저는 돌파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지만 실제로 돌파하는지 확인해보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해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분은 3900님이시고요. 48,0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신데 추가로 더 사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주가는 바닥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많으시죠? 더 사도 될까요? 뭐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 역별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라는 물량도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 매수하겠다고요? 정말 완전히 떡실신하고 싶으신지 제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그 특징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55,000주예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업종이 주도주인가요? 주도업종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도업종 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라든가 그 외 다른 업종
네, 그 다음에 특히 증권이나 건설, 이러한 부분으로 포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매입가가 48,000원인데 오늘 47,800원이에요. 손실 본 거 없습니다. 가급적 이 40%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36개 주랭랑을 쳐라. 손자병법에서요, 가장 무서운 개가 뭔지 아십니까? 36개입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잘 안 되는 종목, 특히 역별된 종목에 뭐하러 여기를 들어갑니까? 주도업종도 아닌데. 아니, 펄펄 날아가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별된 종목에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정별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산다든가 이렇게 그 전략을 바꾸셔야지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가급적 빨리 36개 하시고 다른 종목이나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동아 지지를 볼 텐데요. 또 3900님의 종목이시네요. 방금 30%를 사셨다고요? 문의를 부탁하셨습니다. 사시기 전에 물어보시지 일단은 사셨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해저 터널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급등세인데요. 잘 사신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뭐 공격적인 매매를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동아지질은 뭐 지질 관련해서 그 국내 1위 업체로서 최근에 그 지하 공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꾸준히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방면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오늘 갭 출발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직전 고점인 17,000원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 30% 이미 사셨다면은 한번 견뎌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현재 오늘 장중 저점인 16,600원 이상을 유지하는 흐름이라면 월요일에도 강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밀렸던 자리가 17,000원이라는 점에서 월요일 17,000원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은 17,000원 넘어가면 뭐 역사적 고점 18,000원, 9,000원, 21,000원 이렇게 도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비중 축소로 꼭 그 급등하는 주식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점에서 수익 확보 전략을 써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아 지지를 봤는데요. 일단 보유 전략은 유효하다 하지만 월요일장에서 17,000원 돌파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꼭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오롱 아이넷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신 분은 0466님이시고요. 이분도 역시 오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단기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총통님, 코오롱 아이넷 봐주세요. 네, 코오롱 아이넷 오늘 양봉 나와서 단타하시려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오늘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빨리 좀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그 39억 정도 늘어난 거는 맞아요. 영업이익 나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기업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매출액 자체는 감소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그 39억으로 전년 대비 38.6% 감소를 했고, 매출액이 증가를 했네요. 매출액이 36% 증가하면서 2,152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그러면 헛장사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매출액은 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들어갔다는 건 차트 보고 단타하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20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늘 매수했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아요. 자, 종목을 한번 넓게 보세요. 지금 여기에 목숨 걸리면 마시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종목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 거래량 보세요. 72만 주입니다. 전일보다 거래가 조금 늘어나서 단탄하겠으면은 크게 볼 차이가 없어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100원대 제시해드리니까 2,100원대 오면은 200일 이동평균입니다. 여기 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코오롱 아이넷 봤고요. 자, 이번에는 삼정 P&A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79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의
포스코의 지분율이 가장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네, 포스코 계열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PNA는 그 철강제 포장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그 희귀금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그 희귀금속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증자를 통해서 또한 그 재무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고요. 현재 최근의 주가는 뭐 역사적 고점 넘어가면서 계속 추세 상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주식은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한 5만 8천 원 정도의 최근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6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너무 많은 비중을 사기보다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뭐 5% 내지 10% 정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시면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3부 시간에도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SK증권인데요. 652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SK증권을 4,200원에 3년 전에 샀습니다. 진단 좀 꼭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총통님, 어떻게 매수한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뭐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른다. 그러면 아주 주식 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주식도 모르시는 분이 왜 능력을 가졌냐? 3년 동안 보유한다는 그러한 것은 바로 투자 전략가인 워런 버핏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SK증권이 향후 갈 수 있는 흐름은 증권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차트에 보시면 대파동으로 2007년도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중파동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동을 줄고 눌림목을 줘서 이동평균선과 함께 힘을 압축해서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SK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바로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물론 단가가 높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추가로 말입니다. 적금 들은 거 깨가지고 말입니다. 추가 더 사세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주식의 주자 모르시는 분이 왜 성공할 수 있냐면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IMF 이후에 오로지 삼성전자만 매수하신 그 목공사 하시는 분이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분요. 그냥 주식만 샀어요. 기업을 사세요. 우리는 투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중장기로 3년 동안 꾸준하게 이 주식을 보유하겠다. 이 기업을 사랑한다라는 관점을 한다면요. 주식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적금을 깨서 매수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이다, 금리 동결이다 그러는데요. 금리 동결됐습니다만 금리 지금 현재 굉장히 저금리예요.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기대 수익이 높은 오히려 적금을 깨서라도 SK증권을 매수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200일 그 월봉의 이동평균 라인대인 5,000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이라고 갖고 계신 정도로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그만큼 길게 보시면요.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워렌 버핏처럼 추가 매수하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의 주자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여느 투자자보다 더 긴 시간을 잘 견디신 것 같습니다. 3년 들고 계셨잖아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보시면 꼭 수익 날 수 있다는 총통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3부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시간은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